과연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암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병된 암 환자 수는 35만 3,525명에 달하며 암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 수는 총 8만 3,378명, 이를 일별로 환산하면 하루에 무려 228명씩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암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갈까요? 암은 유전이나 식생활, 스트레스, 흡연, 화학물질 등 수많은 원인이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이 어쩌면 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의외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건. 첫 번째, 프라이팬. 우리가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 합금 재질 위에 과부라 화합물을 코팅해서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점차 벗겨지면서 음식물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으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4년 정도는 지나야 그 양이 겨우 절반으로 줄어들고 체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간이나 신장, 혈액 등에 쌓여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는데, 미국의 캑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서 과부라 화합물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도 고혈압 발병 위험이 7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오래된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뿜어져 나오는 연기인데요. 가족력이 없으면서 흡연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최근 들어 각종 폐질환을 비롯한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들은 주방에서 발생되는 조리흉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리흉이란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어로졸 형태의 미세한 기름 입자를 말하는데, 문제는 조리흉이 단순한 기름 입자가 아닌 조리 중에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되는 포르말데히드나 벤조피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악명 높은 1급 발암 물질들이 엉겨붙어 공중에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조리흉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 그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그보다도 무려 25분의 1이나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질들이 가진 넓은 표면력들로 인해 쉽게 폐포에 흡착하여 가지고 있던 발암성 물질들을 내뿜어 염증이나 암세포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조리흉에 많이 노출될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중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조리흉이 폐암 발병 위험을 최대 3배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대만의 한 연구에서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열악한 학교 급식실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의 무려 35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그 원인 중 하나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죽음의 미세입자, 조리흉이라는 사실도 함께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랜 사용으로 인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팬의 열 전도율이 고르지 않거나 과도하게 가열되고 표면에 음식이 더 쉽게 눌어붙어 조리흉 발생률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프라이팬은 즉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건. 두 번째, 나프탈렌. 악취를 제거하거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나프탈렌을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요. 나프탈렌은 냄새는 독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좋아 화장실이나 옷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무심코 사용했던 나프탈렌이 사실은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었다고 하는데요. 나프탈렌은 원유 생산 과정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살충제나 방부제, 탈취제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왔습니다.
나프탈렌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 없이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 숨을 쉬면서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옷장에 두었던 옷에 나프탈렌 성분이 붙어 있다가 꺼내 입을 때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됩니다. 몸속으로 흡수된 나프탈렌 성분은 도구로 작용해 민감한 분들의 경우 눈이 가렵거나 호흡곤란,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용혈성 빈혈, 기면,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보다 더 심할 경우 백내장이나 망막 손상, 말초신경염, 만성심부전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데, 독일에서는 나프탈렌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후두암이나 위암, 대장암, 종양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병된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2002년부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나프탈렌을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해성을 파악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나프탈렌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분류하면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가정집을 비롯한 공중화장실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나프탈렌의 사용을 줄이면서 숯과 같은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나프탈렌과 함께 보관했던 물품이 있다면 바깥에서 최소 30분 이상 널어 나프탈렌 성분을 충분히 날린 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건. 세 번째, 락스. 강력한 세정 효과로 주방이나 욕실에서 자주 쓰이는 락스. 우리에게 락스로 잘 알려져 있는 차하염소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악취 제거나 세균 박멸 등 욕실이나 주방에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만능 세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성능이 강력한 세제인 만큼 독성이나 냄새가 강해 그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락스의 주 성분인 차하염소산나트륨은 식수를 포함한 유기물과 만나게 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트리알로메탄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DNA 변형 및 면역성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하염소산나트륨을 다루는 청소부나 수영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방광이나 췌장 등의 암 발생률을 높이게 되며, 동시에 락스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기침이나 흉통, 천식 등의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심하면 후각 상실을 넘어 폐암 발병률까지 크게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락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락스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를 할 때는 천장에 달린 환풍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창문이나 문을 모두 활짝 열어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최대한 가스 흡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물과 락스가 만나면 더욱 많은 염소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청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샴푸나 중성세제, 산소계표백제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들과 섞어 사용하면 세정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가 더욱 많이 발생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락스 사용 시 화학 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 설비가 없다면 일반 생활 화학 제품도 임의로 혼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사용 전 반드시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건. 네 번째, 탈취제, 방향제, 향초.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처럼 밀폐되고 냄새나는 곳이나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향초나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처럼 향기를 일으키는 제품 대부분에는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방향제뿐만 아니라 표백제나 주방용 세제 등에서 레몬향을 내는 성분인데, 리모넨 그 자체로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기 중에 분출되어 오존에 노출되면 포말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포말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체내 염증이나 간독성 등을 일으키며 폐암이나 인후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공기 중에 향기가 오래 머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입이나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체내에 침투해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며 동물 실험에 의하면 간이나 신장, 심장,
폐, 혈액 등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위반한 제품 623개를 적발했는데 이 중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포말데하이드 안전기준을 무려 최대 16.7배나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초를 켜놓게 되면 초가 연소되면서 실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어지러움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고 악취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도록 하며 향초나 방향제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건. 5번째, 드라이클리닝. 혹시 드라이클리닝을 마친 의류에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맡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를 세탁소에 가져가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곤 하는데요. 이때 세탁소에서는 옷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벤젠이나 에틸벤젠, 자일렌 등 석유계 정제 과정에서 얻어낸 석유 추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성분들은 대부분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세탁소에서는 옷이 완벽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비닐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붙어있는 채로 집까지 가져오게 되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나 기관지를 통해 쉽게 인체에 들어와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데 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심할 경우 식도암, 자궁암, 방광암 등 특정한 유형의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일을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옷이나 유니폼 등을 정기적으로 드라이클리닝하는 일반 사람들 또한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현기증, 졸음, 기억력 저하, 심하면 피부 발진이나 트러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탁물을 받은 뒤 비닐도 벗기지 않고 곧바로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석유계 화학물질들이 비닐에 막혀 빠져나오지 못해 옷장을 열면서 계속 마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성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면 공기 중으로 빨리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외선에 의한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탁물을 받으면 비닐을 개방한 상태에서 바깥에 3시간에서 4시간 널어준 뒤 잘 털어서 옷장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건. 6번째, 조화. 최근에 내 방식대로 나만의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조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조화를 이용해 집안 분위기를 한껏 올리려다가 오히려 온 집안에 발암물질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조화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바로 단쇄 염화파라핀이라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인데요. 이는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점차 축적되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기화학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을 일으키며 중추신경계 손상, 피부질환, 호르몬 불균형, 더 심하면 암을 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단쇄 염화파라핀을 발암 가능 물질 2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 10개와 헌화용 제품 4개, 화환용 제품 6개까지 총 20개의 제품을 분석했더니 이 중 25%에 해당하는 5개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시험을 했더니 무려 기준치보다 70배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단쇄 염화파라핀을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제품에서 불순물이나 부산물로 의도치 않게 미량 검출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상용품에서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구매하더라도 제품의 성분표나 라벨을 잘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되도록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